접하기 힘든 진짜 외신 이야기, 국제사회의 진짜 속살을 들여다보는 시간.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이신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선생님,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다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네. 목소리만큼은 공장장보다 낫습니다. 성격은 제가 분명히 공장장보다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격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성격은 안 좋습니다, 제가. 네. 예. 자, 오늘 크리스마스고 아까 중간중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까지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 축복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세계로 시선을 돌려보면 마냥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네. 크라이스트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미사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축복해야 되는 그런 날인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우리 중동이라는 땅이 예. 우리가 이제 우리는 동쪽 바다 쪽에 붙어 있으니까 시각을 서쪽으로 돌리면은, 그리고 유럽 쪽에 또 서쪽의 바다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각을 동쪽으로 돌리면 가운데 딱 만나는 지점이 그렇죠. 예. 중동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만남의 땅이기도 하면서 분쟁의 땅이기도 하고 네. 여전히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 네. 또 잘 좀 하면 좋은 텐데 또 미국발 또 이상한 소리가 나와가지고 예. 현지에서 지금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긴장감이 돌고, 심지어는 그 베들레헴이 얼마나 축복된 땅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땅에서 그 베들레헴 지역에도 지금 그 기독교인들이 12% 정도 살고 있거든요. 사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 여러 종교, 여러 그 민족들이 평화를 유지를 해가면서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또 부어버려가지고 예. 지금 그 이번 크리스마스 때 불을 끄겠다, 그 대주교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상 그러니까는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불만은 뭐냐면은 흔히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 탄압이랄까 아니면 그 생존 위협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무슨 IS 지역 이런 쪽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든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다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네. 이거 우리 안전 문제는 누가 책임지냐. 예. 굉장히 그 기독교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어떤 국제 정치 역학적인 얘기, 또 내지는 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그렇죠. 실제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바로 그것이 어떤 이해관계,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 생존의 그렇죠.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참 이 생존의 문제는 어느 누군가도 다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네. 인권에서 첫 번째 문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어떻든 해마다 하는 얘기지만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예, 네. 이제 새해를 이제 한 주 후면 맞이하게 되는데, 네네. 다가오는 2018년, 네, 이 국제 문제에 있어서의 키워드 17년. 그러니까 다가오는 18년, 네, 네네. 그거를 위해서 이제 그럼 18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2018년이라고 해야지, 이게 그냥 하니까 이거 괜히 방송사고일 수 있겠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2018년을 맞이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4가지 각각 키워드를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더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네. 정치 부분 어떻습니까? 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한번 정리해보자 이 이야기, 이 말씀 있잖아요. 예. 그 국제적으로 이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그 국제 무대에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언권이 크지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뭐 이렇게 예. 존재감이 그렇게 뭐 있지 않은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외국 외신들로부터 작년이구나. 작년 말부터 처음에는 우리가 시작은 이상하다, 무슨 대통령의 비선이 있고 이런 얘기, 비아냥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야, 이거 국민이 힘이 저 정도일 줄은 몰랐다. 피플 파워. 예, 나중에는 그 유럽 언론 쪽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이제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게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이민들을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어떤 그런, 그다음에 극우파의 득세, 심지어는 이번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책임 있는 연정 이 정부 안에 극우파가 들어가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이런 그 국가의 위기를 막아내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보호해주는 이런 나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이번에도 그 비슷한 예로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이제 언론이 두 나라를 이제 꼽았습니다. 예. 그게 어디냐면은 프랑스와 한국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왜 꼽혔냐? 최종 마지막 그러면 딱 1위를 뽑자면 했는데 거기서 프랑스가 꼽혔는데 아깝네요. 우리가 2위는 어쨌든 한 건데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국가로 2위를 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수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위기를 누가 극복해 주느냐? 국민들이다. 그 두 나라가 프랑스와 한국이라는 건데 프랑스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극우 세력의 득세, 극우 세력이 저 대선 투표를 하면 1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막아줄 수 있는 건 누구냐? 그랬을 때 국민들이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이 마크롱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크롱 대통령도 뭐 최연소 대통령이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국민이 만들어낸 대통령이다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또 우리 뭐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국가의 어떤 위기, 혼란 이런 것들을 결국 막아낸 것은 국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 2017년 정치 키워드 얘기하자면은 역시 국민의 힘, 국민이 주인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죠? 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입니다. 정말 존경의 자화자찬이 아니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외신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외신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외신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칭찬해 주시는데 왜 우리 내부 언론은 왜 이렇게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정치 얘기 그렇고요. 그다음에 경제로 가볼까요? 경제하면은 사실 그 비트코인. 이사님 비트코인 갖고 계세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럼 안 좋은 겁니까? 저 잘 몰라서요. 안 합니다가 아니라 못 합니다. 제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뭐 좀 그런 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것까지는 저도 이사님과 비슷한데.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주목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뭐 비트코인 요즘에 막 열풍 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빈익빈 부익부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뭐냐? 저 같은 사람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거 벌써 거길 투자에 넘어서 이제 투기의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간 사람들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의 뭐라고 할까 불균형이 심각하게 되는 어떤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고 좀 노다지다. 근데 전자 노다지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금을 캐려고 하는 것이 금이라는 것은 원래 그러니까는 그 실생활에 직접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교환 수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되는데 매장량이 한정돼 있죠. 그다음에 매장을 하려면 이제 힘이 센 사람이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파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제 뭐 구입은 할 수 있죠. 교환할 수 있고. 근데 파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귀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힘센 사람만 더 잘 팔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똑같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도 그래서 채굴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는 전자 다시 말해서 인터넷상에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쉽지만 풀다 나중에 계속 해가면 나중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매장량도 제한돼 있고.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비트코인까지 생각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자, 사회 분야는 어떻습니까? 사회 분야에서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올해의 그 키워드다 그러면 저는 미투. 미투 아시죠? 나도 역시 그렇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폭로가 있었죠. 그렇죠. 사회 불평등의 가장 어떻게 보면 아주 제일 작은 규모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저열하고 비열한 어떤 그 차별이 바로 성차별이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정말 막장이 성폭력이죠. 이게 지금까지 그 만연돼 왔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는? 그리고 이게 피해자가 숨겨왔다는 거죠. 피해자가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건데 이제는 아니다. 왜 피해자가 부끄럽냐? 가해자가 부끄러워야지. 당연하죠.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그 알리사 밀라노라는 미국 배우가 나는 이러이러한 당했다. 여러분들 당했으면 나한테 미투 나도 당했다라고
그 해시태그를 달아달라. 네. 이 운동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좀 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활동이 있었고요. 여러 분야에서. 예. 네. 그것이 우리가 뭐 동참하는 것도 동참하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함께 이런 아픔을 같이 하고 그렇죠. 예, 또 연대하는 그런 생각이 부끄러워야 있었습니다. 됩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화 부탁드립니다. YOLO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욜로 들어보셨습니까? 욜로. 예. 예. 이게 영어로 이제 인생 한 번뿐이니까. 그렇죠. 예. 카르테 DM의 어떤 새로운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게 뭐 올해 처음 생긴 말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올해 굉장히 특히 20대 30대 젊은이들한테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였고 네. 이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반대 현상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유행어 있죠. stupid, great 뭐 이런 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욜로는 오늘을 즐기자, 잘 살자 이런 건데 마지막 말씀드린 이거는 절약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이 상반되는 게 아니라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살기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즐기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연예인들도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나름대로 아끼면 사는구나. 나만 그러는 거 아니구나. 그런 위안을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신 인사 올리겠습니다. 소장님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거 우리 안전 문제는 누가 책임지냐.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어떤 국제 정치 역학적인 얘기 또 내지는 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그렇죠. 실제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바로 그것이 어떤 이해관계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 생존의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참 이 생존의 문제는 어느 누군가도 다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인권에서 첫 번째 문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어떻든 해마다 하는 얘기지만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이제 새해를 이제 한 주 후면 맞이하게 되는데 다가오는 2018년 이 국제 문제에 있어서의 키워드 17년 그러니까 다가오는 18년 그거를 위해서 이제 자 그럼 18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2018년이라고 해야지 이게 그냥 하니까 이거 괜히 방송사고일 수 있겠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2018년을 맞이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4가지 각각 키워드를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더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치 부분 어떻습니까? 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한번 정리해 보자 이 이야기 이 말씀 있잖아요. 국제적으로 이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국제 무대에서 사실상 우리나라 그런데 그 땅에서 베들레헴 지역에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12% 정도 살고 있거든요.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여러 종교, 여러 민족들이 평화를 유지를 해가면서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또 부어버려가지고 지금 이번 크리스마스 때 불을 끄겠다. 대주교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상 그러니까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불만은 뭐냐면은 흔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 탄압이랄까 아니면 생존 위협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무슨 IS 지역 이런 쪽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든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다 접하기 힘든 진짜 외신 이야기 국제사회의 진짜 속살을 들여다보는 시간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이신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선생님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다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목소리만큼은 공장장보다 낫습니다. 성격은 제가 분명히 공장장보다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격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격은 안 좋습니다, 제가. 자, 오늘 크리스마스고 아까 중간중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까지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 축복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세계로 시선을 돌려보면 마냥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크라이스트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미사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축복해야 되는 그런 날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이 우리 중동이라는 땅이 예.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쪽 동쪽 바다 쪽에 붙어 있으니까 시각을 서쪽으로 돌리면은 그리고 유럽 쪽에 또 저 서쪽의 바다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각을 동쪽으로 돌리면 가운데 딱 만나는 지점이 그렇죠. 예. 중동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만남의 땅이기도 하면서 분쟁의 땅이기도 하고 네. 여전히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 네. 또 잘 좀 하면 좋은 텐데 또 미국발 또 이상한 소리가 나와가지고 예. 현지에서 지금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긴장감이 돌고 심지어는 그 베들레헴이 얼마나 축복된 땅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